네, 이번 시간에는 그 인풋과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풋 아웃풋 노드라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도형을 만들거나 어떤 여기 액션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죠. 명령어를 입력을 하거나 네, 그렇게 하면은 그 명령어가 이제 히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큐브를 하나 만들어요. 그러면 큐브를 만드는 순간 여기 채널 박스에 보면은 쉐입이 나오고 인풋이라고 해가지고 폴리큐브라는 게 하나 나오죠. 네. 이 인풋에 폴리큐브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선 우리는 버튼을 눌렀지만은 이런 그 명령에 의해서 얘가 생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이런 사각형의 큐브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이 들어가서 돼 있는 거고요. 그게 인풋이 돼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. 보통 이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열어보시면은 이 사각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제 이렇게 다 생성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좀 어렵고 좀 많으니까는 좀 잘 사용하는 거를 여기 인풋에 좀 넣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위드 값, 뭐 높이, 네, 뎁스 깊이 값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조절해 줄 수도 있고요. 뭐 스케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인풋에 있는 그 수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사각형이 이제 엣지면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이제 디비전을 이용을 해서 더 늘릴 수도 있어요. 뭐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그 컷 툴이나 아니면 인서트 엣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늘 수도 있지만 아예 태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사각형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인풋에. 네. 그리고 볼까요?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어떻게 또 이루어졌냐면은 요 이제 연결 관계 그런 걸 보면은 옛날 버전 마야 같은 경우는 하이어라키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하이어라키는 이제 없고 여기 보면 노드 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좀 바뀐 거로 같습니다. 예. 옛날 거는 이제 없어져야죠. 예. 그래서 새로운 이제 노드 에이터로 나오게 되고요. 이 노드 에이터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인풋 아웃풋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가 구성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인풋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앞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노드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뭐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알면 좋지만 처음부터 이런 거를 알면은 또 머리가 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풋이라는 게 있다고만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폴리곤에 이런 디비전 값의 애초부터 만들 수가 있고요. 이 인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명령을 줄 때마다 뭐 그 기능이 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. 예, 우리가 그 뭐 역사 쌓듯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가 이제 쌓인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. 네, 익스트루드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? 네, 익스트루드 같은 걸 적용을 해주면 네,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. 자, 다시 보면은 네, 여기에 폴리 익스트루드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되죠. 네, 익스트루드 베이스 다시 한번 더 뽑아볼까요? 네, 한 번 더 뽑아보고 네, 그럼 하나가 더 생기게 되겠죠. 또 한 번 더 뽑아볼게요. 자, 이렇게 뽑으면은 네,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 이렇게 원, 투, 쓰리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. 근데 이제 마야 같은 경우는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기존에 있었던 또 전에 있었던 명령어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더 뽑아내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온오프를 시켜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마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약해요. 자,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면을 하나씩 뽑아내면은 자, 한번 베벨이라는 걸 또 한번 줘볼게요. 여기다가 끝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베벨 메시 네. 예, 베벨을 한번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게 되죠. 세그먼트 좀 눌러주면 이렇게 부드러운 네,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익스트루드나 뭐 베벨 값을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얘는 잘 되네요. 베벨을 친 다음에 좀 순서를 바꿔볼까요?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한 번 더 잡고 베벨 한 번 더 걸어볼게요.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걸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하고 뭐 만약에 베벨을 줬다. 여기로
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뭐 밑에 있는 수치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히스토리가. 그렇기 때문에 마야 같은 경우는 한번 적용을 해주면은 그 전에 히스토리로 돌아가는 게 좀 쉽지는 않다는 거. 예,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더 이상 쓰기 싫을 때 그랬을 경우는 에디트해 보면은 여기 딜리트 바이 타입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눌러주시면은 히스토리가 사라지게 돼요. 이건 왜 그러냐면은 뭐 처음부터 계속 이제 명령어들이 축적돼서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히스토리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렌더링을 걸거나 큰 작업을 할 때는 얘네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다 이제 그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뭐 조금 미세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속도에 좀 영향, 그러니까 렌더링이나 아니면 어떤 작업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히스토리는 나중에 딜리트 바이 타입의 히스토리를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. 뭐 이거는 경우가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나중에 튜토리얼 같은 걸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뭐 틈틈이 한 번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러면 매번 이렇게 귀찮게 할 때마다 히스토리를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냐? 나는 처음부터 그런 히스토리가 없게 하고 싶다.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. 자,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토글 아이콘이 있어요. 이 아이콘이 꺼져 있으면은 히스토리가 생성이 아예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풋이 없다는 거죠. 자, 눌러보시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한번 켜보겠습니다. 키고 누르게 되면은 네,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. 그랬을 때는 아까 같이 익스트루드를 넣고 그랬을 때 이제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는데 얘를 꺼놓고 하면은 네, 처음부터 없어요. 히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. 자, 이 상황에서 제가 익스트루드 뽑아서 보면은 네, 익스트루드 뽑아도 아무런 그 히스토리가 남질 않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히스토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. 뭐 아까도 아예 안 돌아간다고 그랬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또 거기 부분을 또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히스토리는 켜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켜놓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냥 에디트해서 딜리트 바이 타입 그래서 히스토리 지우시거나 아니면 밑에 딜리트 올 바이 타입도 있어요. 그래서 씬 안에 모든 거를 다 지울 수도 있습니다. 뭐 디폼도 지울 수 있고 뭐 디폼 히스토리나 뭐 히스토리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예. 제가 아까 뭐 거의 뭐 돌아갈 수 없다고 히스토리에 쌓인 게 돌아갈 수 없다고 했지만 간혹 이제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완전히 기초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는 쌓이고 나중에 뭐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많이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그 마야에 있는 인풋 노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